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마지막 여정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까지 한번 공식 증명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예습을 문제를 풀어볼 텐데 끝까지 보시면 프린트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가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학생이 아닌 분들 보시더라도 학교 다닐 때 보신 분들은 근해 공식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거, 증명하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 학교 시험에서는 산채우기 문제 또는 어떻게 소수형으로 문제를 서술해 보세요. 이런 형태의 증명 단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근해 공식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지?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즉 완전제곱식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었다. 세 번째가 슈퍼 울트라 요 식이 우리가 배웠던 요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근해 공식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짝수 공식이 있었는데 이 짝수 공식은 특수한 경우에 있었던 공식이죠. 여기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는데 요 경우를 우리는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있으면 공식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대입해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것도 물론 써놓긴 했는데 요렇게 괄호나 분수, 소수가 섞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이런 형태로 해서 바꿔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슈퍼 울트라 어떤 인수분해든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주지 뭐하러 이제서야 이걸 가르쳐줍니까? 자, 인수분해는 아니 이 근해 공식은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이나 항상 써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해갖고 식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니까 시시각각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가법 대입법 있었잖아. 어떤 걸 풀더라도 그 계산 결과는 똑같죠. 편한 방법 찾는 겁니다. 일단은 증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2차 방정식을 2차 식은 영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다시 말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간단히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방법 2차 방정식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뭘 하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각 항을 나눕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두 번째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상수항 2항. 자, 상수항을 이항을 하고요. 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써주고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양변에 상수항을 상수항 2항을 했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좌변 양변에 양변에 좌변 우변에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자, 그걸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1차항의 계수의 절반. 이거 1차항의 계수가 a분의 b잖아요. a분의 b의 절반은 뭐가 되겠어요? 절반은 2a분의 b의 제곱 해주고 나서
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앞에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A를 C 써주고 여기다가 근데 이쪽에다 쓰는 이유가 자리를 이제 어차피 형태를 봐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써줄게요.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없는데 2A의 제곱에 B의 제곱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1창 이렇게 또 써놓으면 또 이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살짝 위쪽에다 공간이 남으니까 해볼게요. 4A의 제곱이 되고요. 4A의 제곱이 되고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A의 제곱으로 통분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자 이것의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줍니다. 이 식이 뭘로 바꿔주냐? 우변, 좌우변이라고 할게요. 좌우변 식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완전 제곱식꼴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되고요. 우변이 아까 이제 우변이 여기 정리해놨잖아. 여기서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곱을 떼주게 되면 여기 제곱을 떼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고요. 여기는 원래 뿔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4a의 제곱은 뭘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2a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뿔마 2a분의 루트는 그대로 남아있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거죠. 이거 조금 높이가 안 맞을까? 그럼 선생님이 약간 여기 높이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얘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x만 어때요? 이항을 해주게 되면 요것만 이항을 해주게 되면 x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2a분의 여기서 2a가 똑같죠. 분모 넘어오니까 2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쭉 한번 제대로 좀 쫓아보시고요. 여러분 잘 쫓아오세요. 잘 쫓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수학은 그렇잖아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여기 선생님 이해했는데 A 자리에다가 2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3 집어넣고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이런 것은 이해니까 그냥 안 하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샘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 좀 써볼게요. 짝수 근의 공식. 자,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1창의 개수가 짝수일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이제 근의 공식을 선생님이 쭉 증명하는 것을 과정을 보여줬는데 짝수 근의 공식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짝수 왜 근데 몰라도 상관없냐면 짝수 근의 공식은 1창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짝수가 아니면 그 공식을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알고 있었을 때 어쩌더라 조금 더 이익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짝수 근의 공식은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써먹는 거야. 알겠지?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 그러면 그거 한 번만 증명해 볼게요. 이것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 꼴이 짝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2b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c는 0. 그러면
여기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근해 공식은 어차피 위였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증명하는 과정들은 다 똑같고요. B 자리에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2B-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증명해 보면 그대로 써보면 2A 그대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2B- 써주고요. B 자리에다가 2B를 갖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뿔마 여긴 이것에 제곱이 되니까 이것에서 이것이 제곱이 되는 거야. 요거 이게 되실까요? 조금 놓친 분들이 계실란가? A가 되고 B가 2B-가 되겠다. C가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요것에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B-의 제곱이 되고 4AC가 되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4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2A 써주고 마이너스 2B- 뿔마 루트 어떻게 돼요? 여기서 4 꺼내자. 4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뭐로 빠져나와? 2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을 것 같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남겠죠. 그러면 2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짝수 근해 공식을 X는 남는 것은 뭐가 돼요? 좀 밑으로 써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짝수 근해 공식은 아무 때나 어떤 걸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 근해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돼. 근데 선생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고 나서 호기롭게 외우고 나서 얘하고 얘가 믹스가 돼버린 친구들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요것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 공식이 1창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하고 짝수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의 어떤 결과물들 근데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한 번만 보여줘 볼게요. 여기서는 근해 공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자 2A분의가 되니까 6분의 이렇게 되겠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니까 4 뿔마 B의 제곱 4 16 마이너스 4AC 해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4AC는 3 5 15에다가 6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요거 이해되실까요? 3 5 15에다가 4를 곱해준 거 60 맞겠죠? 그러면 6분의 뭐가 되죠? 4 뿔마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76이 되는데 76은 4로 꺼내볼까요? 4 1은 4 4 9 36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2루트 19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약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로 약분해주면 3분의 2 뿔마 루트 19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공식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좀 지워버릴게.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차라리 선생님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는 그대로 3 써주고요. B'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눠준 것이 B'이 되는 겁니다.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 이해였죠?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X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니까 3분의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면 얘 그대로 갖다 써주니까 2가 되고요. 뿔마 루트 B'의 제곱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C 플러스 15가 되네요. 플러스 1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와? 19라고 해서 좀 간편하게 빠르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공식 쓰고 이때 이런 공식 쓴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근해 공식 증명 한번 해봤고요. 근해 공식 적용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모든 이차함수를 항상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해 공식으로 풀었을 때 다 풀리는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바르게 인수분해를 해버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x의 제곱은 7이 나왔어. 이걸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는다고. 아이고 a는 1이고 이거 이항하면 x 넘기니까 마이너스 7 돼서
A는 1되고 B는 0되고 C는 마이너스 7에 집어넣을 거야.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생님이 여기 샘플 문제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식들을, 이렇게 된 식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줘야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정식에서는 없애야 할 3종 세트가 있죠. 뭐 있어요? 바로 분수, 소수는 여러분들 당연히 없애서 식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선생님이 소수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10을 다 곱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2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는 0이야. 아이고 선생님 이거 해놨으니까 근해 공식에다 나는 집어내야 되겠네. 아닙니다. 왜?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되네. 1, 2, 3, 1 플러스 해주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3, 2x 더하기 1 왜? 7 되잖아. 3이 6에다가 1 돼서 2개 더하면 7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봐. 이렇게 하고 나서 꼭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뭐가 된다?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도 해놨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면서 이것을 또 다 전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부분은 치환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A라고, 즉 x 더하기 2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는 0이 되네요. 와 이거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죠. 공통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때요? 1, 2 인수분해 해볼까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친절하게 되네요. 마 3, 1 요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고 요거 해주니까 얼마가 돼? 1대에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어떻게 되겠어?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는 A라고 써줘야 돼. 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갑니까? 화면 나가나요? 여기는 됐어요? 자, 안 나가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A는 3,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면 얘를 답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 A가 뭐였어? X 더하기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써주면 X 더하기 2가 3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A값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X값 찾아줘야 되겠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써볼까? X 더하기 3을 A라고 치환하게 되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5는 0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요? 1, 3, 5, 1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요? 3, 5, 15 5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쭉쭉 더해서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 A-5 A-5 여기는 뭐가 되겠어? 3A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A가 5가 나오니까 X 더하기 3이 5가 나온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다 되니까 문제였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 또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만약 어떻게 하다 보니까 3A가 뭐 2분의 루트 7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넘겨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해됐죠? 집어넣어서 식 정리해 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부터 서머리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그래 머리에 나왔던 걸 증명하는 거 어려운 건 없었죠. 근데 꼭 따라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시고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까지 해봤어? 짝수 근해 공식까지 집어넣어봤어.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도 있었어. 이거 근해 공식도 있었고. 그런데 따로따로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지 이게 구별이 안 되게끔 돼버리면 서로 믹스가 되어서 이렇게 헷갈릴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적용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고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2차 근해 공식으로 안 풀리는 건 없으나 꼭 근해 공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동영상 이해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 하겠습니다.